주식줄랭이 좋아요, 구독, 띠링띠링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주식줄랭이 좋아요, 구독, 띠링띠링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함께 공부합시다. 네, 안녕하십니까. 주택친구요랭아의 주식줄랭이입니다. 본 영상 컨텐츠는 리딩이나 정보 추천이 아닌 주린이의 공부하는 모습을 담은 성장 컨텐츠이니 절대 따라하시면 안됩니다. 주식 매매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네,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띠링띠링 알람 설정 그리고 후원도 잊지 말아주세요. 네, 여러분 오늘 장은 어떠셨나요? 네, 오늘 장은 조금 눈치 게임을 하는 게 아닌가 싶은 그런 장이었고요. 수급의 주체를 봤더니만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는 개인만 샀고요. 외국인과 기관계가 매도한 모습 보실 수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반대로 개인만 매도하고요. 외국인과 기관계가 매수한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환율 꼭 체크해 봐야겠죠. 그래서 시작하면서 장 시작하고 난 이후에 환율 좀 빠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떨어지나 보다 했는데 어느 순간 다시 또 밀어 올리면서 쭉 밀어 올렸어요. 쭉 밀어 올려서 장중 한때 1376.9원까지 찍어 올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막 1400원대 가는 거 아니야? 라는 의견이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지금 연고점을 경신을 했어요. 그래서 현재 1374원에 머물러 있는 모습 체크해 보실 수 있고요. 왜 또 이렇게 되었나라는 것이 궁금하실 텐데, 저도 좀 검색을 조금 해봤더니, 일단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중국 증시가, 중국이 이제 부양책을 하겠다. 약간 요런 식의 지금 기사가 이렇게 뜨면서 약간 상승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에도 조금 상승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게 아닌가라는 의견들이 굉장히 많고요. 위안화 방어에 나선 중국이라고 하니 앞으로 또 어떻게 움직이는지 잘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요거예요. 바이든, 얄미워 죽겠고요. 지금 바이든이 한국 기업이 미국 노동자가 우수해서 투자를 했다라고 강조를 했대요. 뒤통수 쎄리 때리고요. 지금 앞에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요. 그죠? 네, 이렇게 얘기할 거면 잘해줘야지. 근데 왜 그렇게 뒤통수를 때리고 있나? 그래서 지금 요 부분에 관한 것은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 또 어떻게 해야 될지도 좀 머리를 싸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바이든이 미래에는 미국인 손으로 미국 공장에서 미국산 물건을 만들 것이라고 강조를 했다고 하니까 자국에서 만든 물건으로 이렇게 살겠다. 약간 요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지금 좀 걱정이 됩니다. 이렇게 된다고 하면 우리나라는 혜택 못 받을 것이 뻔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요런 부분들도 조금 체크를 해 놓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바이든이 아무래도 지금 사우디에 갔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증산을 조금 해줘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지금 조금 먹히지 않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이 경기 침체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원유 가격 안정이 굉장히 중요한데, 감산을 오히려 하겠다 뭐 지금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와가지고 조금 머리가 아픈가 봐요.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들도 조금 체크해 보실 수 있고, 강연 상한제 합의를 뭐 경고했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사들을 한번 꼭 읽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사우디나 이런 쪽 같은 나라는 지금 중국이랑도 뭐 손을 잡는다 이런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미국이 아무래도 달러가 강대국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이렇게 원유를 달러로만 뭐 사고 팔고 이렇게 하는 것 때문에 지금 된 거니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중국이랑 관계도 계속 체크를 조금 하시면서 대응을 하셔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이제 중국이 스촨성에서 규모 6.8의 강진이 발생했대요. 그래서 최소 지금 46명이 사망을 하셨다고 하고요. 네, 요거 말고도요, 보시면 전력난도 문제고, 거기다가 코로나까지, 거기다가 지진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3중고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자연재해가 여기저기서 계속 일어나고 있는 모습 체크해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요것도 있습니다. 타이완 같은 경우는 지금, 대만 같은 경우는 중국의 위협 속에서 6회공의 3군 연합훈련을 지금 하고 있대요. 그래서 시작한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중국이 어떻게 대응할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이거를 약간 뭔가 방해하는 식의, 혹은 뭐 위협하는 식의 이렇게 비행기를 보낸다거나 또 이러면 또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계속 지켜보시면서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10월 달에 시진핑이 3연임이 된 이후에 그때가 관건입니다. 그때가 정말 대만을 가만히 냅둘지, 아니면 하나의 중국인데 니네 뭐 한 짓이야 이러면서 갑자기 전쟁을 조금 하게 될지, 이런 것들도 잘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러시아 같은 경우는 유럽행 가스 공급을 전면 중단하기로 했죠. 그래서 지금 EU 주요 국가 증시가 휘청거렸다 이런 기사가 떴거든요. 근데 이제 도저히 안 되겠나 봐요. 그래서 지금 전기랑 가스를 나눠 쓰겠다, 러시아발 에너지 위기에 극복을 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프랑스와 독일이 지금 서로 손을 잡은 거 체크해 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재가동을 무기한 중단하면서
이 운명을 거쳐봐 진짜 운명을 건 겨울 에너지 대전이 시작되어 온 거죠. 노르트 스트림 1, 2 이렇게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일단 원 같은 경우는 재가동을 무기한 중단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요까지 지금 독일 요 라인 있죠. 여기로 지금 넘어가는 것들을 안 하겠다 하니까 독일과 영국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요건 조금 걱정이 됩니다. 이렇게 된다고 하면 과연 버틸 수 있을까? 그래서 여기서 지금 또 에너지에서 올라오는 이 인플레이션, 그다음에 추위 이런 것들 과연 어떻게 정치적으로 또 극복을 해갈지. 왜냐면 정말 그 시민들이 힘들거나 국민들이 힘들면 말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너무한 거 아니냐 말하면서 우리 지금 죽겠다 말하면서 또 이렇게 할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정치적으로도 힘든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꼭 체크를 해 놓으셔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인도 같은 경우는 러시아산 원유 불매를 약간 요구를 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거부를 했대요. 그래서 이제 가격 상한제 같은 경우는 신중하게 검토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손을 잡을 것처럼 보이시네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요것도 조금 더 지켜보셔야 돼요. 여기서 이제 어떻게 방향을 트는지에 따라서 네, 이 인도의 어떠한 포지션이 좀 결정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젤렌스키 우크라 대통령 같은 경우는 러시아는 테러리스트다라고 얘기하면서 화해는 불가능하다라고 지금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조금 알아두셔야 될 것 같고 만약에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언제든지 또 약간 티격태격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에 쓰려고 북한에서 로켓과 포탄 수백만 발을 구입했대요. 네, 이거는 이제 미국 정보의 지금 기사고요. 이런 예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서방이 이렇게 제재를 조금 하는 바람에 러시아가 간단한 군수품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생산을 못하지 않나 라는 얘기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약간 이 중국도 약간 외면을 했잖아요. 이 무기에 대한 것들은. 그래서 이제 국제사회에서 눈치 안 보는 북한이나 이란에 이렇게 조금 손짓을 한 게 아니냐라는 의견도 있거든요.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일단 네, 자료가 그렇다고 하니까 일단 알아만 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또 이 러시아랑 북한이랑 관계가 조금 더 좀 친밀해졌을 수도 있겠다라는 것도 간접적으로 좀 추측을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네, 북한 정권 수립일이 9월 9일이래요. 그래서 그때 동향을 주시하겠다. 그래서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아무래도 태풍이 조금 지나갔다 보니까 그 수위 조절, 네, 그 물 수위 조절 이런 댐 수위 조절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는데 이런 부분들도 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조금 얘기를 해달라라고 얘기했는데 아직까지는 별 반응이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조금 체크를 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중대본에서 태풍 때문에 피해가 없을 줄 알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미리 엄청나게 많은 말을 해가지고 괜찮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지금 2분이 사망하시고 10명이 실종되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린가 하고 봤더니만 일단 지하주차장 같은 경우에서 차 빼러 가셨대요. 방송이 나왔대요. 그래서 차를 빼러 갔는데 이렇게 그 물에 이렇게 휩쓸리셔가지고 네, 좀 안 좋게 되셨나봐요. 그래서 지금 실종 신고가 지금 되고 있고요. 그래서 지하주차장에 차를 빼려고 하다가 이런 봉변을 당했다고 하셔요. 그래서 좀 그렇습니다. 내 마음이 그렇고요. 그래서 지금 좀 걱정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도 그래서 항상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조심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코로나 확진자 수 같은 경우는 참 희한합니다. 코로나 진짜 많거든요. 제 주위에 요새 엄청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가지고 뭐야 코로나 왜 이렇게 환자가 많아 이렇게 했는데 보니까 자가 키트로 만약에 본인이 했어요. 그럼 그런 것들은 수치의 기록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뭐 PCR이나 이런 것들 하러 가시면 거기에 이렇게 걸릴 텐데 그런 게 아닌 상태로 그냥 알아서 격리하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회사 얘기하고. 예, 그래서 이렇게 수치가 낮은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10만이 조금, 네, 안 되는, 네, 숫자지만, 네, 지금 보시면 99,000이지만, 네, 그래도 다시 또 증가하는 모습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재감염이 굉장히 많대요. 그래서 10명 중에 1명 정도는 재감염이라고 하고요. 한 달 새에 2배 가까이 껑충 뛰었다고 하니까 내가 걸렸다고 한다고 해서 마음을 이렇게 놓으실 건 아닌 것 같고요. 나도 걸렸지만 다시 또 걸릴 수 있겠다 라고 생각을 조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코로나 같은 경우는 지금은 독감으로 친다고 하지만 후유증이 있는 네, 전염병이기 때문에 그래도 최대한 안 걸리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마스크나 손 씻기 이런 것들은 꾸준하게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아프시면 안 되니까요. 여러분들은 소중하죠. 그래서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는 0.26% 상승을 했고요. 2410.02포인트로 장을 마감하신 거 보실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상태에서 그러면 여기를 바닥을 지켜줄 건지가 관건이죠. 네, 오늘 뭐 십자도지 이렇게 떴는데 요런 저점 있잖아요. 네, 오늘 요런 바디, 요런 라인들을 지켜줘야 됩니다.
네, 여기서 지켜주고 그러면 또 시나리오가 여기서 이렇게 하락하는 추세가 이렇게 있는데 이 하락하는 추세에서 엉덩이를 이렇게 들어주는 이 안에서 이렇게 약간 삼각수렴 같은 느낌으로다가 이따가 빵 올라갈지 아니면 이렇게 크게 그냥 W자를 그릴지 이런 것들이 관건인 거죠. 네, 네, 여기서 좀 지켜줘야 될 것 같고 만약 그렇게 하지 못하면 충분히 또 빠질 수 있다라는 것도 체크를 해 놓으셔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 같은 경우는 좀 상승했죠. 아무래도 기관이랑 외국인 좀 사다 보니까 확실히 조금 더 많이 올라갔어요. 어제 막 던지더니만. 그래서 지금 1.04% 상승을 했고요. 779.46포인트로 장을 마감하신 거 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얘도 지금 이렇게 추세를 거었을 때 이 추세를 안 깬다고 하면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거고요. 만약에 또 여기 위에 이렇게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올라가다가 맞고 또 떨어질 수도 있죠. 네, 그래서 어느 쪽으로 갈지 모르겠지만 어떤 식으로라든 방향을 정할 것 같고요. 근데 좀 걱정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썩 좋게 보고 있지는 않지만 네, 요런 거 저런 거 조금 다양성을 다방면으로 생각을 조금 해 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오늘 같은 경우 저는 오버나잇 같은 경우를 하나 했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일단 제가 시초가에 샀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 살까 말까 하다가 더 사진 않았는데 그냥 흐름 나쁘지 않고요. 대성하이텍 같은 경우는 신규 주고 상장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요 상태에서 요런 시가만 깨지 않으면 여기 십자 이렇게 있는 요 캔들의 저는 시가만 안 깨면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일단 그래서 종가도 이 아래에서 마무리가 됐지만 그래도 이 위에 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이렇게 방향을 조금 틀 건가 뭐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일단은 오버나잇 하기로 했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 뭐 수익은 없었는데 일단 오버나잇 한 종목 가져가고요. 대성에너지 같은 경우는 오늘 좀 빵 띄워주나 했더니만 올라가는 척하다 말았어요. 올라가는 척하다 말았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일단 종목들은 이렇게 있고요. 유니온이 생각보다 안 가네요. 중국이 뭔가 히토리를 좀 괴롭히나 했더니만 그렇지도 않고요. 그리고 서정기전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 이 앞에 바닥을 조금 간당간당하게 있어서 요것도 잘라야겠죠. 잘하면. 그리고 빅텍 같은 경우는 북한이 뭐 어떻게 미사일 쏘아도 요새는 그렇게 움직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증시 빠지면서 같이 빠지는 모습 체크해 보실 수 있고요. DKND 같은 경우는 일단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한 번은 솟구쳐 올라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오늘 장은 어떠신지 너무 궁금하고요. 그렇게 뭐 호락호락한 장이 아니죠. 일단 수급도 그렇고 또 우리나라 이번 주 추석도 있고 하니까 장이 조금 애매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단타나 뭐 다 완전 다 초단기 스윙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은 좀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은 아니면 조금 힘들 수 있겠다. 내가 이 종목이 올라오겠지라고 아니란 생각을 하면서 저처럼 종목을 갖고 있다가 이렇게 마이너스를 때려 맞을 수 있다라는 거 항상 기억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도 너무 고생하셨고요. 내일도 한번 파이팅한 장을 펼쳐보자고요. 이상 주택신규은행의 주식 줄랭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띠링띠링 알람 설정 잊지 말아주시고요. 후원도 잊지 말아주세요. 함께 공부합시다.